언젠가는 한 번쯤 겪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처럼 주변에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음고생을 할 테지만 보통은 이 시기를 가족들끼리 합심해서 잘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가족을 둔 분들께 부럽다고 솔직하게 하소연을 한번 해보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은 올해로 69세이십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보통은 치매가 65세 이후부터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벌써 친정엄마가 치매라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가계부 작성도 착실히 해오셨고 돈 쓰는 거 관리하는 거에 제법 능력이 있으셔서 살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치매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정말 단 한순간도 감히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땡하다고 하시더니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몇 번 심장이 쫄리겠는 말씀을 하시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제 아이들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고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천만다행히도 막내딸인 저를 어릴 적부터 늘 끼고 사셔서 그런지 저만큼은 제대로 기억을 해주고 계셨고 그런 식으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걸 조심스레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치매라더군요. 당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저희 친정엄마를 잠시 저희 집에 데려와 보살폈습니다. 기억만 잊으려고 하시면 제 이름을 허공에 대면서 저를 찾으시는 바람에 저희 언니랑 큰오빠, 둘째 오빠가 아무리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보려고 해도 엄마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식된 입장에서 저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졌고 저희 엄마보다 4살이 어리셨던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남편은 남일이 아니라고 여긴 건지 선뜻 제가 친정엄마를 집에 데려오는 것에 허락을 해줬었어요. 올해는 아니었지만 엄마를 모시고서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몇 달 정도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 엄마가 혼자서 거동하시는 것까지 불편해진 바람에 결국 더 나은 선택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엄마를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입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마가 거동이 원활하실 때에는 입원이 안 되어 병원은 애초에 저희 자식들 사이에서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큰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언니랑 열심히 얘기도 나누고 설득도 해보면 나서주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제 마음 편하자고 저를 찾는 엄마를 나서서 모셔왔고 그러다 관리가 너무 힘들어 병원으로 보내드린 것이었죠. 자식들이 서로 돈을 모아 입원비를 냈다 보니 병원비는 그리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또 엄마 앞으로 들어간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으로 자식들 간에 목소리가 올라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이 그 정도로 막 나가게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외톨이처럼 남겨지신 엄마를 챙기겠다고 꾸준히 번갈아 가면서 각자 효도하고 또 같이 모여 자주 얼굴도 보며 살았던 돈독한 사이여서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저희 남편과 자식들만큼이나 제 언니랑 오빠들이 제겐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잠시 저희 집에 몇 달간 모시고 살던 그 기간 동안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왜 자기 자식이 죄도 없는데 치매 걸린 장모를 모셔야 하냐면서 제가 주부라서 매일같이 집에 있으면서 제 손으로 남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 엄마를 직접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말은 저희 엄마 상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힘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지 자식이 피해보는 건 절대로 못 참던 분이어서 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시고 집에 붙들려 살면서 남편한테 뜨신 밥을 꼬박꼬박 해먹이길 누구보다 바라시던 분이셨어요.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귀하게 키운 자식이라면서 아들한테 말대꾸라든지 장난삼아 어깨에 손 한번 올리는 것도 경기를 일으키며 혼을 내시곤 하셨는데요. 아들한테 피해 주는 건 싫다고 하면서 며느리한테는 피해를 주던 말던 다 상관이 없으셨는지 남편한테 해다 바치는 반찬을 꼭 시댁으로도 주기적으로 택배로 보내주기를 원하셨고 남들은 시어머니가 김장을 담궈서 여기저기 나눠준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 손에 김장까지 담그게 하고는 그중 일부를 꼭 자신에게 보내주길 바라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 내내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던 분이어서 제가 처음에만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어머니 말에 익숙해져서는 알아서 반찬을 좀 더 많이 하고 김장을 더 많이 담궈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보내다가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서 밥을 먹던 중에 어? 이거 우리 마누라 음식 같은데? 하고서 남편이 눈치라도 채면 급하게 둘러댄다고 하는 말이 꼭 며느리가 꼭 우리 음식까지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반찬을 보낸 것이라고 먼저 둘러대셨죠. 제 아들 앞에서 고약한 시어머니 모습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뭐 저야 기껏 인정을 받아봤자 남편한테 인정을 받는 거니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서 굳이 변명을 하진 않았고요. 시어머니하고는 이런 사소한 시집살이보다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는데 바로 저희 엄마를 향한 천박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어릴 적에 미술도 배우셨고 또 국민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도 하셨을 만큼 똑부러진 분이셨어요. 더 머리 크고 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것저것 남자들 하는 걸 많이 시도를 해보셨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큰 외손춤 따라서 오토바이를 배우시더니 혼자 그걸 몰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셨다는 거였죠. 아무튼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저 결혼한 당시에 예단을 정말 피카번쩍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막내딸이라고 유별나도록 이뻐라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는 저한테 남은 걸 다 퍼주겠다는 마음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뻔질나게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를 집에 들여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돈으로 유치게 되었나 보더군요. 결혼 전부터 너희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니? 라면서 엄마 하는 일을 궁금해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는 돈들인지를 물어보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또 너희 어머니 뭐하고 지내시니?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나 싶더니 급기야 진짜로 중간에 있는 저를 끼지도 않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셨어요. 보통 결혼하고서 사돈끼리 엄청 만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볼일 없이 저희 엄마를 만나서는 그날 엄마한테서 밥도 얻어 드시고 집에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엄마가 쥐어준 선물 쇼핑백 하나까지 쥐어들고서는 가셨다네요. 그렇게 얻어먹고 받아놓고서는 저나 남편한테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사람이 참 속을 알 수 없는 여우 같더라 라며 자식인 저한테 그걸 만남의 후기라고 짓거리셨었죠. 반대로 저희 엄마는 참 좋은 분 같더라 라며 그저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잘 살라는 덕담만 하셨었고요. 그때 제가 다소 시어머니께 섭섭한 마음을 남편한테 표현했고 남편도 너무나 비교가 되는 두 어머님의 만남 후기에 자기 엄마가 좀 까탈스럽다 생각을 한 건지 그 다음에 괜히 저희 엄마한테 스카프 하나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선물로 사드렸던 것이 바로 스카프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얼굴 볼 일 없으면 또 한참을 모르는 척 지내셨고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니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겨오셨거든요. 선물을 건네줄 때는 그렇게 좋다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잘 받아내더니 꼭 엄마가 없는 뒤에서는 저한테 너희 엄마는 혼자 여행 다녀온 걸 자랑이라고 계속 내 선물 사오는 거지? 라며 흉을 또 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도 연락을 해서는 저희 엄마 뒷담화를 까셨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나도 사돈처럼 자식이랑 여행 좀 가보고 싶다 하면서 여행을 보내달란 듯이 막 조르면서 저희 엄마가 여행 다녀오고 자기 앞에서 의시되는 것 같다면서 또 비꼬셨대요. 그걸 지도 아들 새끼라 이건지 저한테 장모님이 지나치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냐며 장모님이 여행을 그만 다니셔야 하는 거라는 논리도 뭣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지 엄마를 지지했고 결국 제가 그날 집안을 아주 엎어놨습니다. 니들이 돈이 없고 네 형제들이 여유가 없어 부모 호강을 못 시켜주는 주제에 어디 남의 집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행을 가라 마라 지랄이냐고. 니들이 모자란 건 니들이 알아서 메꾸고 반성하며 채워가며 살아야지. 왜 잘 사는 남의 집이 돈 쓰고 누리고 살겠다는 걸 제지하냐며 이거 너무 코미디라서 어디 사연이라도 보내야겠다면서 그 당시부터 저는 개그 찍고 자빠진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사연을 보내보겠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저희 집으로 모셔오면서 시어머니는 처음에 뭐라고? 아유,
진짜 젊은 양반 안 됐다. 하면서 걱정을 하는 척을 하긴 하면서 나도 치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아니. 너, 나 치매 걸리면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더니 급기야 제가 저희 엄마를 잠시 집으로 데려오자 본인은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내 엄마는 자식인 내가 무시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왜 네 엄마를 네가 데려오고 난리냐면서 급기야 자기 자식은 자기를 챙겨야 하니까 벌써부터 데려오도 시키지 말라면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충격이고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자기를 챙기란 대리효도를 강요할 양반이 지 자식이 마누라 엄마를 아주 잠깐 옆에서 보게 된 걸 가지고 참으로도 유별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치매 걸려 우울해하는 지 자식 벌에 딸내미한테 할 소리인지 먼저 최소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우리 엄마를 걱정만 해주는 척을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참 그 사이 없던 정들이 와르르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으로 가시기 전까지 내내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너희 엄마는 언제 다른 형제들이 만나면서 언제 다른 병원으로 가실 예정이냐면서 당장에 아들하고 사는 집에서 치매 환자를 들이지 말라는 말만 수백 번도 더 하곤 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는 엉뚱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자꾸만 본인이 치매인 것 같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치매인 우리 엄마를 돌보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면서 아들을 위해 분노를 표출해내셨던 양반이 갑자기 오늘 내가 잔돈을 내야 하는데 돈 계산이 안 되는 거 있지? 하면서 본인이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셨고 또 내가 오늘 어디 가야 했었는데 완전히 까먹고 있어서 집에 계속 있었더라. 라면서 본인 깜빡한 걸 가지고 또 치매는 아니냐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평소 무식해서 잔돈 계산이 안 되는 거 물론이었고 자주 약속을 자기 할 일 먼저 하느라 의도적으로 깜빡하면서 하다 며느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오겠다는 것도 까먹은 적이 있으셨고 저희 도련님 결혼하실 때에는 식 남겨두고 1시간 전에 늦잠 자고 일어나셔서는 태연하게 밥 먹으시다가 시어머니 찾으러 온 저한테 붙들려 겨우 옷 갈아입고 식장으로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양반이 저희 엄마를 보고서 치매가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라는 듯이 자기도 치매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대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산 것을 보고는 자기도 아프면 며느리가 알아서 지극정성으로 모셔주겠지 하는 마음에 본인이 치매라는 소리를 해대면서 저한테 계속 뜸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연병하고 자빠진 노인네였죠. 엄마 병원에 계셔서 마음이 매일같이 천근만근인데 그 와중에 또 지 생각만 하면서 사도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는 논리로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싶다는 듯이 방 남은 거 치우지 마라.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하며 며느리 청소 걱정을 해주시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너무 이 소리가 듣기가 필요하고 진절머리가 솟구친 바람에 저희 집에 와서도 그 소리를 하는 어머니께 남편과 시아버지가 계셨던 그 자리에서 어머님, 어머니 치매 의심되시면 자식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며느리한테 자꾸 치매인 것 같다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라며 짜증을 정말 되바라지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 이유는 뭘까 싶기도 하고 내 엄마 치매라는 소리에는 우리 엄마 걱정보다 지 새끼 눈치 보고 살진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한 양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진짜 속이 답답시려워 죽겠다고 막 화를 표출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저를 말리는 기색이었고 시아버지도 며느리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동요를 하려는 듯 말려는 듯 머리를 쥐어싸고 계시는데 저도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 엄마 치매인지도 모르는 걸 당신 형제들은 니들이 책임을 안 지고 며느리 나한테 다 떠맡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네 엄마란 게 너 걱정된다고 우리 엄마 내쫓으라고 했던 거 잊었어? 너 정말 몰랐어? 라면서 아주 그냥 속사포로 왜 자식 새끼들 자식 노릇을 못하고 등신처럼 뒤에 빠져서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타령을 하고 치매인 것 같다고 불평을 하는 소리를 다 쏟아내게 하고 있냐고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서 막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너무 안 통해서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서 제대로 배운 너라도 어디 한번 입이 달렸으면 짓거려보라면서 제 딸들이 있는데도 자식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도 속으로 우리 엄마 불편했던 거야? 근데 너는 내가 지금 네 엄마 불편해하는 걸 못 느끼겠니?
네 엄마 하는 짓거리를 보고도?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호칭을 생략한 채 네 엄마라고 하면서 남편의 뺨을 번갈아 쳐댔는데요. 자기 아들이 뺨을 맞아버리자 꼭지가 뒤틀린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죗값을 받은 거 아니야. 아주 지 엄마랑 그 핏줄에 그 핏줄이구만. 이러면서 남편 앞에 가서 남편을 막아서더니 한다는 소리가 글쎄. 아, 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 네 엄마는 그저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주제를 넘어서니 하늘이 쾅 찡겨박혀 살다가 죽으라고 벌을 내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새끼를 보았나? 치매가 걸린 사돈한테 한다는 소리가 글쎄 죗값을 쳐받은 거라니. 찡겨박혀 살다가 죽으라고 벌을 받은 거라니요. 이게 무슨 상도덕도 없는 막말이냐 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처음에 자기도 뺨을 맞아 쪽이 팔렸는지 자식들 앞에서 절 때리지 못하고 한참 고개도 못 들고 숨을 씩씩거리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떼고 닫는 그 순간까지 내내 엄마 그만해. 그만해. 애들 들어. 하면서 말리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끝까지 별 쌀벌한 욕들을 짓거리고 난 후에는 이제 저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저를 향해 몸을 돌려서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하면서 저에 대한 호칭까지 까먹은 사람 마냥 막 저한테 지 엄마를 대신해서 당황한 채 용서를 구했어요. 평소 같으면 누구 엄마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도발에 혼이 쏙 나가버려서는 저를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사과를 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노인네가 저한테 도움을 바라고 또 구하면서 체면 차리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른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계시고 무엇보다 저희 애들이 엄마랑 할머니 싸우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들한테만큼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어서 제 뻗치는 성질머리를 꾹꾹 눌러 담았어요. 겨우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어머니 나오세요. 나와서 저랑 얘기해요. 하면서 시어머니께 밖이든 안방이든 우리끼리 있을 공간에 들어가 얘기를 좀 좋게 마무리 지어보자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남편 뺨따구로 요란스레 때리고 난 후여서 시어머니가 빡친 줄은 알고 있었으나 손녀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는 제대로 짓고 끝내자며 제안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엄마나 딸년이나 쌍으로 누구 가르치려 드는 거냐면서 치매에 걸렸으면 치매 걸린 환자니까 입 닥치고 살라고 하고 너는 너대로 네 며느리 도리만 마저 하던 대로 하고 살면 그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굳이 끝까지 며느리 노릇을 하란 소리와 함께 뺨따구로 내리치셨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나머지 제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만약 건강의 악화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날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엄마의 영정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뭘 가장 살아생전 제대로 못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후회를 할지, 순간적으로 제 머리가 막 돌아갔는데 딱 하나 답이 나오더군요. 마치 핀이 돌려지다가 번호 하나를 딱 지정하는 로또판처럼 제 머릿속에 결론이 내려진 그 단 하나의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시어머니를 후회 없을 만큼 조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온 시어른들이 저희 집에 하루 전 통보를 하고서 찾아왔던 것이라서 제가 불이 났게 밥 차린다고 잡채하려고 당면을 사다 놨었는데 집에서 돈 낭비했단 생각 안 든 채로 무기 삼을 수 있는 게 잡채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따로 얘기하자며 무작정 손목을 끌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시어머니를 먼저 방 안에 들여보내놓고서 식탁 다리 옆에 세워져 있던 장본 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보라는 제 말에 어디 때리게? 나도 때리게? 라며 약을 올리는 다늙은 시어머니 뺨 한 대를 밖에서 다 들으라는 듯이 당연히 때려야지 이 쌍년아 하며 아주 철썩 소리가 나게 내리쳤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가족들 틈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겨 다시 일으켜 세운 채 너 뭐라 했냐고 야 이년아 우리 엄마 인생이 부러웠으면 부러웠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빨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라며 마저 남은 뺨 한 대를 내리쳐버렸어요. 아직 미처 불리지도 못하고 포장 안에 있던 당면을 꺼내 들어다가 통째로 꺼내서는 야, 입 있으면 아까처럼 말을 해봐 어디. 나를 때려보고 우리 엄마를 욕해보고 해봐. 하며 시어머니 얼굴에다 당면을 부시고 때리고 하면서 그 맞으면 따가운 걸 군데군데 다 쳐맞으라고 몸 안에 찌끄러기까지 집어 넣어버렸고 침대 위에 힘없이 파묻혀 계신 시어머니 꼴을 확인하고는 너
나한테 또 우리 엄마 치매 가지고 저주하면 내가 너 당장 치매 걸리게 만들어버린다? 벽에 똥칠하는 그 순간 너는 그냥 제삿날이 되는 거야. 나는 말과 함께 방문을 열고 제 발로 나왔습니다. 들어가 마누라 걱정하는 시아버지와 달리 남편은 저부터 챙겨야 할지 시어머니부터 챙겨야 할지 난감한 듯이 그 자리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엄마가 한 소리를 듣고도 여기서 내 편 확실하게 못 들고 핏줄 찾고 싶거든. 너도 나랑 이쯤에서 헤어지자. 더럽고 짜증나 못 살겠다. 라면서 저는 안방에서 나온 즉시 부엌과 거실을 지나쳐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급한 대로 언니네 집에 갔다가 병원에 계신 엄마랑 영상통화로 방문 예약도 하고 언니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한 사발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보니 큰오빠랑 작은오빠가 저 걱정된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졸지에 저희 오빠들한테 불려와서는 치매 걸린 사돈을 두고서 그게 할 소리냐면서 살다 살다 그렇게 무식한 옆편네는 처음 봤다고 당장 헤어지고 저딴 집구석에서 발대라고 난리를 쳤더니 그제야 남편도 자신이 중간에서 처신 못해 엄마를 말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 잘못이라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 대학도 가고 더 큰일이 첩첩산중인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와이프 고생하게 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 나이에 와이프한테 이혼당하면 당장에 진짜로 지 부모한테는 누가 며느리 짓을 해주고 또 누가 지금처럼 자기를 챙겨주겠나 싶어서 아찔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저희 형제 자매 앞에서 잘못을 구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남편의 손에 못 이긴 척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시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고 애들이 엄마 온다고 아빠 말을 듣고서는 기쁘다고 막 집 청소를 해놓고 저 먹으라고 밥까지 차려놨더라고요. 자식들 없었으면 내가 어찌 참고 이 집구석에 다시 들어왔을지. 그래도 병원 계신 우리 엄마가 제가 시어머니 홍구정을 내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 재밌어 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프고 힘없는 우리 엄마를 이때다 하고서 까내리던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그냥 다물게 해준 것도 모자라 며느리 손에 뺨따구를 두 대를 쳐맞으며 완전히 겁에 질리게 했으니 저 이제 여한이 없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